2023년 9월 4일 경기도 도청에서 개헌 공청회를 했습니다. 개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개헌 공청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청회라는 것은 개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다, 그거는 이런 뜻이다 하는 설명도 하고 또 주장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러는 게 공청회입니다. 그런데 이번 공청회 그 주최하는 쪽에서 밝힌 게 뭐냐면은 개헌을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공청회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개헌을 바라는 자들이 지금 주도해서 진행하고 있는 공청회다, 이렇게 될 겁니다. 개헌을 바라는 자들이 소수 있고 그들이 마이크를 쥐고 있고, 그리고 우리 대다수 국민은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 같은 거 없고 그저 자기들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그 공청회에서 대표적으로 김진표 국회의장,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 도지사, 또 염종현 지금 경기도 의회 의장이라고 하는데, 전에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보고서 냈을 때 이 사람이 이 나라를 바꾸는, 변혁하는데 어떤 주장을 했었던가 하는 것들은 거기에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다룬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염종현이라는 자가 주장하는 것, 추진해온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는 배치되는 방향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둘 수 있겠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김진표 그리고 김동연 이들이 한 이야기는, 핵심은 이겁니다. 헌법 개정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 헌법 개정을 국회가 주도해서 국회 뜻대로 해야 한다. 그게 바로 헌법 개정 절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데 이 헌법을 통째로 밀어붙이고 국회가 법률로, 헌법보다 급이 낮은 법률로 헌법은 이렇게 개정을 하고 아무 때나 누구나 개정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개정을 할 수 있게 하자, 그런 절차법을 만들겠다 하는 게 제1회 공청회에서 이들이 다시 한번 강조한 내용입니다. 염종현은 무슨 말을 했느냐? 지방 분권 국가를 주장했습니다. 완전한 지방 분권 국가, 그래서 중앙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집행을 담당하는, 이거는 그냥 그 관리인, 매표소에서 표 팔고 표 받는 사람, 이렇게 보고 실질적인 모든 정부의 권능은 각 지자체가 갖게 하자. 그러니 이것은 연방제 독립국보다 더 허약한 국가를 만들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 이걸 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헌법 개정의 그 정이라는 글자가 어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바를 정인가, 정할 정인가? 이 말만 듣고 답을 하려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개정,
바를 정도 맞는 것 같고 정할 정도 맞는 것 같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를 정을 쓸 때는 무엇이냐 하면 이전에 있던 것이 틀려서 잘못돼서 혹은 못한 것이어서 더 낮게 고치는 겁니다. 이럴 때는 한계가 없습니다. 더 좋다 하는 것으로 마음대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정할 정자를 쓸 때는 재정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구속되면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 재정의 본뜻을 결코 한치도 벗어날 수 없으며 그 안에서 아주 조금 마모된 부분을 땜질을 한다고 할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정할정자 개정입니다. 헌법 개정은 당연히 정할정자 개정이 그리 맞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나서 돌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태어난 바로 그 인물, 그 인간의 돌잔치를 할 때 이걸 갑자기 인종이 다르게 한다든지 성별이 다르게 한다든지 전혀 다른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으로 한다든지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러고 보면 현재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은 태어난 인간 자체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건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거세게 헌법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이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이 분란에, 어떻게 보면 변혁에, 여기에 누가 합류했는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거는 소수이기는 하지만 정치권에 있어서는 소수가 아닌 보편적인 대다수, 그것도 힘있는 제1당과 제2당이 다 여기에, 물론 나머지 당들도 여기에 합류하고 있다. 그들 입장에서는 압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에게 이루어올 때는 이게 국민이 다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국민과는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 진영에 합류한 자들이 힘있는 정치권이 모조리 다 여기에 들러붙어 있다. 그러면 이제 개헌 논의 벌써 한참 되지 않았습니까? 이 개헌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펼쳐놓고 거기에 저마다 자기는 어떤 이권이 있고 우리 진영에는 뭐가 있고 해서 쭉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제7공화국 수립 세력들이 있습니다. 제7공화국이라고 하니 이 얼마나 발칙한 소리입니까? 지금이 제6공화국,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단일 국가가 아니고 앞에 있던 국가를 쓰러뜨리고 정부를 전복시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 해서 지금 6번째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정부를 쓰러뜨리고 7번째 제7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 개헌 주도 세력이 내세우고 있는 캐치프레이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 제7공화국 수립 세력이 요구하는 헌법에 이걸 넣어야 한다 하는 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노동중심 국가라는 것을 헌법에 넣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의 나라, 노동계급의 나라,
이거는 저 북쪽의 평양 집단, 또 중국 공산당 정권, 그들은 노동자를 앞에 내세웁니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주 평등공화국으로 가야 한다. 자주와 평등은 있는데 자유는 없다. 그리고 민주도 없다. 자유민주가 없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참여민주주의로 우리의 국가 이념을 변혁해야 한다. 참여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 여기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을 등에 업고 의회 주권주의를 세워야 한다. 이것이 소위 지금 국회에 있는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래도 이익이고 저래도 이익이다. 애국심은 없고 이 나라에 대한 공경이라든지 충성이라든지 역사를 존중한다든지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뜻을 두려워한다든지 하는 거 일체 없이 자기들의 그 밥그릇을 챙기는 데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래서 여기에 부안해동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의회 주권주의 헌법,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완전한 지방 분권 국가 세력. 앞에서 염종현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소개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각자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바로 세종시 행정수도라는 것을 헌법에 명규해야 한다. 또 하나는 연방제 지방 분권 국가로 가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 다음 5.18 민주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헌법 전문에 5.18을 명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외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더 늘리자. 그러니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 나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싶다 하는 속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삭제하자. 또 그뿐 아니라 헌법 제4조 자유민주주의 통일, 그것을 삭제하자. 이런 그 개헌 테이블에 쭉 둘러앉아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 방송국들도 여기에 달려들었고, 그리고 많은 언론 방송사에서는 이 개헌에 대해서 소위 백부작을 내면서 이거를 밀겠다 하는 선언도 했고, 실제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각 지방민들은 거의 일방적으로 세뇌를 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각계각층의 요구사항이 본물처럼 본물 터지듯이 양쪽 다 되는데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게 무엇인가? 이들에게 뜻은 없습니다. 원칙, 대한민국의 이념,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조국, 우리 국민, 이런 것 일체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단지 욕심만 이글거린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개헌 테이블. 여기에 보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소위 윤정권, 그 다음에 국민의힘, 민주당, 또 좌파 세력들, 노동계, 이런 그 각 분야, 각 진영에서 합세를 해서 이제는 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밀려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이 개헌 테이블에 왜 보수는 없는가? 일반적인 보수라고 해가지고는
개념이 모호해졌으니까 대한민국 헌정사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정통 보수, 그들의 주장은 일체 없구나. 맞습니다. 보수가 없다. 이 개헌 테이블에 보수가 없다. 그리고 보니 보수 몫의 의자도 없다. 통째 빼내버렸으니까, 치워버렸으니까 보수는 거기에 달려간다 해도 테이블에 이제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의 실상을 잘 보여주는 것인데, 이 개헌 세력이라고 하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러면 이제 모든 정치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통 보수, 대한민국 헌법 수호 세력을 빨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좀 들어봤을 겁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소위 국민들이 생각할 때 상층부에 있는 높으신 분들이 빨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세력이다. 그래서 친북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을 마구 만들어내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이야기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를 지지하지 않고 비판한다. 그게 바로 친북이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이 정통 보수 세력은 반민주주의 세력이고 반정부 세력이고 또 반통일, 반개헌 세력이다. 이런 나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통 보수를 통틀어서 그들은 제거해야 할 늙은이라고 부릅니다. 이 늙은이는 비단 나이가 많아서 늙은이가 아닙니다. 자기들에게 반대되면 빨갱이라고 하듯이 일단 나이로 하면은 40살이 넘은 사람은 그 중에서 자기들을 반대하면 몽땅 늙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한국 사회의 이명인간들이다. 없어져야 할 인간들이다. 이런 험한 소리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윤 정권과 국민의힘, 이들이 아주 강한 보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대중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보고서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저기 먼 어떤 나라를 가면은 그 사냥개를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치고 사냥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 동족의 인간의 머리를 베어서 거기에 바치고 제사를 지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그런 이야기가 떠오르는 겁니다. 사냥개 이야기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반공적이고 그리고 좌파들에게 보수적인 목소리를 낸다. 아주 무섭고 험하고 어떻게 보면 상스럽게 그렇게 속 시원하게 질러댄다 이런 말을 하는데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냥개라고 하는 짐승은 본래 그렇게 우아하고 예의 바르게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사냥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빨을 드러내고 위협적으로 짖어대는 그런 동물이고
사냥개가 그렇게 지저대는 것은 그냥 사냥개 본색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봤자 그 사냥개를 제압하는, 그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인간 앞에서는 또 꼬리를 감추고 바닥에 기는 개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 헌법 수호 세력, 정통 보수 세력은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개헌이라고 하는 것으로 국가의 탄생, 국가의 뼈대, 국가의 이념, 이걸 그냥 차릉놀이 하듯이 짓뭉개버리려는 그런 그 변혁에 너나 없이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다 달려들어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헌 세력,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이들 앞에서 정통 보수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개헌 세력, 민주화 세력을 이름 붙여서 적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정통 보수 여러분, 여러분은 적군의 깃발을 찢으려고 거기에 몸을 던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러요러한 것이 적군이다 하고 새롭게 개념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통 보수가 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들이 어떠냐 하면은 한국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나라, 이 땅의 주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소위 한 몇 년 전을 돌이켜보면 촛불들이 과연 그들이 꿈꿨던 것들을 다른 의미에서 성취한 게 아닌가. 나라가 삼류화되고 지금과 같은 일이 생기고 하는 걸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보수 여러분은 보다 강건해져야 합니다. 좋게 좋게, 또 그래도 좀 참아주고 이 국가나 정부에 대한 예전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아니면 나는 반대다 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지금부터는 양자택일처럼 분명하게 찬성과 반대를 밝혀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적군의 깃발을 찢어내는 것도 하지 마라. 이 나라가 이미 다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군의 손에 넘어갔다. 물론 국민은 빼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해야 할 일, 그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적군에 대해서는 이제 한치도 조금도 거기에 여러분의 그 소중한 시간과 그 능력을 거기에다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보수의 깃발을 세워라. 대한민국의 깃발을 세워라. 이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바로 이겁니다. 자, 헌법 개정에 대해서 저들이 그렇게 밀어붙인다. 그러면 헌법 개정 반대한다. 이렇게 갈 게 아니고, 그러면 저들은 좋아합니다. 반대표가 헌법 개정에 대해서 방해되는 표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게 아니고 헌법 개정은 이렇게 하라 라고 이제 요구하고 주장하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관철시키십시오.
적들의 선의에 내 나라의 운명을 맡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것을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보수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